저는 좌파 쪽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좌파 직원이 일부러 정윤진 회장과 보수를 엿먹이기 위해서 역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병준 대표 모셨습니다. 네, 요새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커피 좀 마셨나요? 많이 마시고 있죠. 거의 매일 마셔요. 사줘야 돼요. 우파들이 좀 많이 사줘서 네. 매출을 좀 올려줘야, 그래야 기업들이 좌파들한테 찍혀도 우파들한테 잘 보이면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용진 회장의 그 대응에 썩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좀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세게 나가라, 그리고 지금 망주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를 하고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파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사줘야 됩니다. 우파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탱크데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근데 텀블러가 약간 드럼통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작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탱크가 이번에 출시한 텀블러의 그 네이밍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드럼통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이재호 입장에서 이거 나 돌려간 거 아니야? 그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긁힌 게 아닌가, 그런 게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탱크, 그 518에 탱크를 붙였다는 거, 그 다음에 책상에 탁, 그 문구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좌파 쪽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좌파 직원이 일부러 정윤진 회장과 보수를 엿먹이기 위해서 역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책상의 탁, 이거는 우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좌파들이 맨날 영화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랑 전두환 정권 악마화시키려고 항상 그 쓰는 고정 레퍼토리 아닙니까? 네. 박종철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경찰이 이제 발표하기를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건데, 그 우파들은 사실 그 얘기 안 꺼내거든요. 저는 거기서 딱 잡았죠. 이거 좌파 직원이 역공작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세계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 중에 직원 2명은 이 휴대폰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회사 쪽에 제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휴대폰 제출한 사람이 2명이고 제출 안 한 사람이 3명이라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이번에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의심이 되는 거죠. 본인이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라면은 지금 거의 뭐 회사에서 잘릴 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하면은 무고함을 증명할 법도 한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그걸 뭐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용진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과거에 멸공하는 그런 이력이 있어서 더 이제 공격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발표된 걸로 보면 정용진 회장과는 뭐 전혀 무관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단 평사원이 기획한 거를 그거 사실 그 정도는 한 부장급만 돼도 안 보고 결제하잖아요. 회장이 그걸 알았을 리는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좌파들 입장에서 좀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정용진 회장이 대놓고 멸공 외치고 우파 노선을 걸으니까 안 그래도 걸리적 걸었을 텐데, 요때다 하고 바로 정용진 회장을 퇴진까지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를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정용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완전히 정용진 굴복 내지는 정용진 제거 작업에 좀 착수를 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보니까 대응이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흐트러지고 있어요. 정용진 회장이 이제 사과를 하니까 대변인이 뭐 그 정도면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잖아요. 빈 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아예 그냥 5.18 성역화하고 완전히 정용진 굴복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왜 초를 치냐, 그런 느낌을 막 뭐라 한 거죠. 그쪽 지지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뭐 정청래한테도 한 소리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깨갱하고 말을 바꿔버렸는데, 어제 바로 정청래가 나와서 형식적인 사과다 얘기하고, 정의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정용진 회장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과하러. 광주 내려가서 아마도 5.18 묘지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울고불고 막 거기서 막 유족들 만나고 끌어안고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거기까지는 해야 우리도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5.18에 대한 역사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러니까 우파들 입에서
아예 5.18에 대해서 얘기도 안 나오게 앞으로 완전히 역사 전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개헌 이번에 뭐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그 낸 개헌안에 이제 5.18을 넣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에 넣는 게 포함됐었죠. 예, 그걸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헌을 통과시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겠죠. 이 우파 멸공을 외치는 정용진조차도 5.18을 인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과시키려는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이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어제 한 것도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배품을 붙여가지고 2차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게 3차예요. 언론에서 2차라고 하는데 사실상 3차고 저는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우파들이 스타벅스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건데 이렇게 계속 굴복하고 거기다가 양주까지 내려가서 막 5.18 묘지 막 닦아주고 벌써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이 나와버리면 우파들도 정내미가 떨어져서 버린다. 네, 스타벅스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와 정용진 회장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라기보다는 충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과는 충분히 했고 여기서 그쳐야지 광주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뭐 역사 교육을 하겠다. 임직원들 상대로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오버라고 봅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죠. 민주당. 이분은 뭐 그 정도면 사과 충분하다. 이제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 탱크데이 요 관련된 부분이 자신 선거에 이걸 세게 밀어붙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그렇죠. 반응을 내놓는 건? 네, 왜냐하면 스타벅스 논란이 어쨌든 이슈가 된 이유가 5.18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광주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왈가불가 한다는 것 자체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선거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 그 지지율 보니까 스타벅스 논란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좀 올라가고 그리고 호남도 높아졌어요. 네, 호남이 거의 10%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호남 출신 분들이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도권 선거에는 민주당에 좀 유리한 그런 게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걸 보수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뭐 장도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 구도를 형성해 나가냐에 따라서 보수 쪽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구에서는 이게 보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대구 시민들의 반감을 자극하면서 보수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탱크데이 논란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이제 최초로 탱크데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쓴 글을 링크를 걸면서 질타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뭔가 이슈 전환을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꺼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소시효 특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 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3구 현상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물가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정으로 난 전세금도 폭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네네. 그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인 경제, 민생 이런 걸로 갖다가는 이재명이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 역사관, 정치투쟁 이런 걸로 포커스를 좀 바꾸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도 곧 이제 다가오고 그런데 선거 판세가 초기보다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원래는 경북 빼고 전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대구가 역전이 됐어요. 대구가 어제 보니까 추경호 후보가 한 10%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스타벅스 논란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유세가 컸다고 봐요. 아직도 이 T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존경심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탄핵 당한 것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련함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대구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왔던 이유가 국힘이 최근에 하는 꼴 보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저른다든가 계엄 사과라든가 공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보수층이 실망을 해서 지지를 안 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니까 바로 이른바 정통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거죠. 정통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대구는 국힘이 이기는 판으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고요. 문제는 나머지인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붙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접전이고 부산도 뭐 접전 내지는 전재수 군소 우위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서울이랑 부산은 거의 5대5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측하기는 어렵고 누가 이기더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힘이 밀리는 모양새죠. 근데 단일화가 빠그라져서 네. 저쪽에 그 김종훈 후보하고 김상옥 후보죠. 네. 그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널들은 김두겸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박맹호 후보하고 단일화 이슈가 걸려 있긴 한데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보수 쪽 단일화가 네. 안 됐다는 게 더 좀 영향이 큰 게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쪽이 진보당이잖아요. 거기랑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김두겸 후보랑 그 박맹호 후보가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단일화를 하면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는 김상욱이 아무래도 좀 앞서지 않을까. 충청도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갔잖아요. 대전에는 이장우 시장. 그래서 동지라는 말도 썼어요. 네. 이장우 시장에게. 네. 그다음에 또 김태흠 지사도 응원했고 그래서 대전도 격차가 있는데 많이 따라붙었고 충남은 상당히 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충청도는 어떻게 봐요? 충청도가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비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특성이 충청도 분들이 약간 송대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장도혁 대표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 잡히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유세로 인해서 좀 이제 좁혀지긴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짝 좀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근데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표를 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 간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양자 토론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 현역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남 같은데 이제 박완수하고 김경수, 네. 그다음에 부산도 전재수하고 박형준인데 현역인 분들 있잖아요. 박형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실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토론할 때.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토론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허당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도정이나 시정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원도지사 토론 때도 홍제동이 어디 있죠? 원주에 있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강릉에 있는 건데.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죠. 그런 것들이 꽤 최근에 지지율을 좁히는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유세도 있고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소극적인 보수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좁혀진 것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를 보면 마치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전자인 것 같고 정원호 후보가 방어하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점점점 지지율이 좁아지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화된 지역이잖아요. 그 당 지지율 같은 거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TK랑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집값 때문이 크죠. 아무래도 그 경기도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서울이 상대적으로 보수화되고 경기도가 좀 좌경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정상적인 보수파 후보가 나왔으면은 저는 진작에 역전했다고 봐요. 근데 오세훈 후보 자체가 워낙에 분탕질을 최근에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보수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비토하는 측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서울시정에 대해서 뭐 한강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말아먹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정은호에 대해서 과거의 폭행 사건이라든가 칸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정은호가 상대적으로 뉴페이스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약간 행정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고 얘도 그냥 똑같은 민주당 구태 좌파구나. 약간 좀 오물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딱 주면서 보수층이 그래도 민주당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원 후보 관련해서는 그 정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아마 안타까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의 이제 질문, 일문일답하는 과정이라든가 자신의 이제 정책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되게 멈칫거려요. 네네. 그러니까 버그가 잔뜩 끼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최근에 이제 유세하는 현장에서도 그 말이 네.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나 짤을 만들어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를 분장해주는 분장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짤을 봤다고 하면서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 3번 했고 성동구청장은 뭐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광역 단위의 국제도시인 서울시장을 맡기에는 그거 조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일반인이었잖아요. 솔직히 뭐 정원호 아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 갑자기 메인 무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긴장되는 것도 있을 테고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점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명픽으로 뽑아 올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질 경우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아 물론 이제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재명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 네. 한마디로 개딸들이 와 열광하면서 쫙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은 네. 좌파 내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 정청래랑 이제 김어준 쪽에서 그걸로 공략을 하겠죠. 지금 그걸로? 잠깐 이 지방선거 시즌에 살짝 쉬고 있는 느낌인데 선거 끝나면 살벌하게 또 싸울 겁니다.